你都是用美国的，然后拼凑八凑，然后美国给你多点武器，好，这个你就凑出来啦。我就问你嘛，你到4年以后才造40架，对，你这种造机的速度，你还有能外卖吗？啊，对，都已经生吃都不够，还外卖嘛？对，这是第一个问题。第二个，美国可以给你发动机，也可以不给你发动机。哎，没错，这个完全受制于美国啊，被掐脖子了。而且这个飞机到底在战术上能不能产生决定性的作用，现在是个未知数。对，因为它那如果说弄出来不理想，自己也不想造，或者美国不给你这个发动机，你不是造不出来。1989년 6월 4일 천안문 사태 35주년을 맞아 중국과 대만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훈련을 빙자한 대만 침공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면서 동북아의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객관적인 군사력에서 크게 열세인 대만은 자국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한국 군사력을 폄하하면서 자기 위안을 삼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KF-21에 대한 비판이 노골화되고 있는데 아주 양쪽에서 지랄났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대만 침공 그리고 대만의 의도적인 한국군 폄하가 심화되면 될수록 오히려 한국이 동북아를 넘어 전세계 군사 초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빠르게 한번 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천안문 사태는 1989년 중국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시위와 그에 대한 중국 정부의 무력 진압을 말합니다. 수십만 명의 학생과 시민이 모여 정부의 부정부패와 정치 개혁을 요구하자 1989년 6월 3일 밤부터 6월 4일 새벽 사이 중국 인민해방군은 탱크와 무장병력을 동원해 천안문 광장을 강제 진압하였고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오늘날까지도 천안문 사태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한 논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추고 싶은 중국의 치부를 최근 취임한 대만의 총통 라이칭더가 직접 중국 기념일을 챙기는 스윗한 모습을 보여 양안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지난 4일 라이칭더는 천안문 광장 사건 35주년 기념일에 우리는 변화를 위해 용감하게 행진한 학생들과 시민들을 기념합니다. 대만이 인권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심화함에 따라 우리는 사람들이 자유와 민주주의로만 진정으로 번창한다는 믿음을 확고히 고수합니다. 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고 이에 중국은 즉각적으로 반발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은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대만 침공 리허설을 마쳤는데요. 사무엘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지난달 29일 최근 대만 해협에서 실시된 중국의 군사훈련을 두고 침공을 위한 예행연습이라고 평가하며 중국의 군사 침공이 실제화된다면 대만은 자력으론 억제할 힘이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처럼 객관적인 군사력 평가에서 사실상 대만은 중국에 대항할 힘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첨단 군사장비뿐만 아니라 자국을 지키려는 시민들과 군인들의 의지 역시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외신들은 대만군을 향해 무기력한 군, 즉 딸기군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만인의 과반이 중국과 전쟁을 치르게 되면 승자는 중국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대만 독립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대만이 독립 시 중국이 공격할 경우 그래도 독립을 지지하겠냐는 질문에 고작 29%만이 그렇다라고 답하였죠. 그럼 그렇게 하든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대만은 1인당 국민 총소득이 비슷한 한국이 대만을 압도하는 군사력에 자국산 첨단 무기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고 더 나아가 방산 선진국들을 향해 수출까지 성공시키고 있자 부러움과 질투의 시선을 동시에 내비치고 있습니다. 대만은 자국의 안보가 미국의 지원에 달려있는 상황에서 독자적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는 한국과의 비교를 의식하며 의도적으로 한국산 무기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뉘앙스는 우리만 중국에 못 당해내는 게 아니다. 한국도 결국은 똑같다라는 식입니다. 특히 최근 군사 기술의 집약체인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성공적으로 개발되자 대만의 이러한 추태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这个韩国也有在吹嘛？我们刚才说硬吹，现在有韩吹嘛？说自己也很棒很厉害了哈。来看到是什么呢？说到的是这个哈，南华早报说首尔宣布喽，我们有一个4.5代的战斗机叫做 KF-21啊，获得了许可量产，2024到2028要来造40多架，然后就开始吹哦，说我们这个出口就会对成中国大陆的 FC-31战斗机的出口成为强大劲敌，还说我们呢这个韩国版的KF-21呢会升级成5.5代战斗机，然后呢现在就美俄中国大陆造出5代机嘛，他现在说自己是5.5代机，然后韩国有智库的老师就说，尽管它是4.5代机啊，但是它有5代机的设计，但你就不是5代机啊，还说自己是要变成5.5，然后呢这个美国就开始吹了兰德公司，它很有知名度的公司，他说加入这个战斗那当然啊北京会不高兴啦，那南韩具备有应对呢中国大陆战机的威胁，也明显对于北韩有空优的能力。
你就看看数量，就算你是4代半了，或者是你号称5代，歼20已经到200-400架，对，将来要生产到1000架，数量多，数量也是回事啊。所以今天你看到韩国能自制，不管4代半、4代、5代，中华民国现在飞机都比不过它，要不然韩国哪有这么快？虽然有 IDF 的科研人员，但是这个气动力学看起来还是抄袭。F-22，对，那美国会为什么呢？哈，因为它用的东西都是美规的哈。比如说呢，那个看它气动力学看起来，F-22跟韩国的就很相似。然后里面的发动机呢，你又不是自己造的，中国大陆自己造的好吗？哈，它用的是 F414的这个发动机，跟美国的部分就是也都是用同样的嘛，你都是用美国的，然后拼凑八凑，然后美国给你多点武器，哈，这个你就凑出来啦。我就问你嘛，你到4年以后才造40架，对，你这种造机的速度，你还有能外卖吗？台湾话比较生吃的不够，还外卖吗？对，这是第一个问题。第二个，美国可以给你发动机，也可以不给你发动机。没错，这个完全受制于美国啊，被掐脖子了。而且这个飞机到底在战术上能不能产生决定性的作用，现在是个未知数。对，因为它那如果说弄出来不理想，自己也不想造，或者美国不给你这个发动机，你不是造不出来。所以这个问题不能够说是韩国自制啊。对，你技术上是抄袭的，美国不给你，你抄也没用。第二个，发动机是美国的，飞机的心脏就是发动机，心脏很重要啊。所以你的造机的数量只有40架，我想影响不了大局吧。对，没错。所以这个问题就是说量。你这个能我们还没经过检验，对啊，你怎么吹我都让你吹嘛，你吹了对了，有谁会信？但是你不能说你自制啊，对了，是，对不对？中国也花了很多功夫才摆脱俄罗斯的心脏这个心脏嘛，现在自己能做。你不会造心脏，你就是会被人家卡脖子。中国大陆现在已经涡扇15了这个歼20换上了中国芯，已经不一样了。那更别说歼20是1年年产量100到120架次，跟你这个韩国4年造40架，怎么比啊？我1年就已经赢你了。 대만과 한국의 1인당 GDP가 비슷하다 할지라도 육해공의 군사력에 있어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한국이 압도적인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은 세계 3, 4위 정도의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 사실상 대만 육군 따위가 어딜이라고 말할 만큼 한참 우위에 있습니다. 특히 지상전의 제왕으로 불리는 자주포와 전차를 한국은 독자적으로 개발해내었으며 심지어 전세계 최고의 장비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단순 수량만 보면 한국 육군은 전세계 3, 4위에 랭크되어 있지만 사실상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전세계 그 어느 국가도 한국 육군과 맞붙어서 100%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나 공군력에서도 한국은 대만의 절대 우세인데요. 당장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는 F-15K, F-16CD이며 5세대 F-35A 40대를 현재 운용 중에 있고 추가 20대를 더 배치할 예정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 강릉에 배치될 4.5세대 KF-21은 가히 우리 공군력의 엄청난 발전을 한눈에 엿볼 수 있는 기체이죠. 반면 대만 공군의 주력 전투기는 미라주 시리즈 진거 전투기로 그나마 최고의 전력으로 꼽히는 것이 20년 전에 도입한 F-16AB를 개량한 F-16 바이퍼급입니다. 대만이 F-16AB를 수명 연장 사업을 통해 성능 개량하는 이유는 사실상 신형 전투기 도입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미국은 대만의 F-35 수출 승인은 거부하면서 F-16 바이퍼의 신형을 66대 판매하기로 했는데 이마저도 현재 동유럽과 중동의 안보 위협 속 납기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죠. 즉 미국이 돕지 않으면 스스로 나라를 지키지 못하는 대만, 그런 대만이 우리 KF-11을 보고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특히 최근 중국은 자국이 개발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C-31의 배치를 서두를 것이라고 했는데요. 최근 건조가 완료된 중국 차세대 항공모함 003형 항모의 함재기로 실제 항공모함 갑판 모형을 가진 모의 훈련장에서 F-31이 훈련 중인 모습이 여러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최근 외신을 통해 중국이 F-22와 F-35의 기술 일부를 유출했고 그 기술이 F-31에 접목되었다고 했는데요. 중국이 보유한 전투기 중에서 유일하게 다이아몬드 2형을 탑재한 FC-31은 미국 F-35, F-22와 가장 유사한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로 불립니다.
물론 외형적인 측면이 아닌 레이더나 엔진 등 여러 성능에서는 미국 전투기에 한참 못 미치겠지만 미국의 대중과학지 파플러 메카닉의 기사에서는 F-31이 꼭 F-35의 성능을 능가할 필요는 없으며 가성비로 다량 배치되면 중국의 전략적 목표, 즉 대만을 침공하는 데에는 충분하고도 남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만은 뒤늦게 차세대 주력 전투기 개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아이러니한 건 대만 국방부가 발표한 코드명 A1, T1 전투기의 외형이 너무나 KF-21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폄하했던 KF-21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서 차세대 주력 전투기를 개발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대만 국가중상과학연구원 소속 천사 프로젝트 전담팀은 시제기 모델과 내부 상세 설계를 완료했으며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차세대 신형 전투기에 탑재될 쌍발 엔진을 아웃소싱 방식으로 구입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대만 정부가 미국의 엔진을 요청했는데 그 엔진이 바로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G400 엔진이며 KF-21과 동일한 엔진이었습니다. 그렇게 KF-21을 모방하고 따라할 거라면 욕이라도 하지 말던지 참 섬에 산다고 해서 본토와 다를 줄 알았는데 다른 것도 없네요. 물론 대만의 기대 부푼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이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대만은 두 대의 시제기를 제작하기 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입될 예산은 고작 150억 대만 달러로 한화 6,400억에 불과하죠. KF-21에 대한 투입 예산이 8조 원이 넘어서고 개발 천명 이후 20년이 지난 세월 동안 축적된 기술력을 가지고 시도한 것을 해보면 대만은 그저 군사적 허세술만 펼치고 있는 듯합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재 과연 대만이 스스로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키워낼 수 있을지, 그리고 대만이 공격받는다면 한국군이 물리적으로 개입해야 할지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한 줄 평, 중국과 대만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